제가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혹시 강연을 들으시다가 중간중간 궁금한 내용이 생긴다면 바로바로 NRPC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후그 콘서트 이벤트 페이지에 질문하기를 통해서 해당 앰버서더 분들에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강연이 끝날 때마다 저희가 그 질문을 선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분, 아마 방송을 통해서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의 세상을 바꾸는 혁명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멋쟁이 사자철업 대표 이두희님을 여러분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멋쟁이 사자철업의 대표 이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미래의 세상을 바꾸는 혁명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초중고등학교 때 컴퓨터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제 일기장을 한 번씩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공학을 선택을 했고,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나오나요? 아, 저기 나오는구나. 네. 저는 어떤 선택을 앞둔 학생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바로 제 이야기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냥 학교에서 하는 공부를 되게 충실하게 따라가가지고 뭐 수능을 봐야 된다, 아니면 뭐 어떤 경신대를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을 되게 따라가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상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과를 써서 내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과를 써야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학교도 고등학교의 연장선으로 뭐 운동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뭐 축구도 하고 이런 걸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과를 선택해서 써낼 때 이제 너는 뭐 컴퓨터공학을 가라, 아니면 뭐 물리학을 가라, 의학을 가라, 법학을 가라, 이렇게 하나를 정해야 된대요. 그때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그동안 내가 미래를 선택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나, 그동안 나한테 공부만 시켜놓고 그냥 너 수학 공부에, 물리 공부에, 아니면 체육 시간에 나가서 뛰어놀아라고 시켜만 놓고 이제 와서 아무런 데이터베이스 없이 그냥 과를 선택하려고 하니 그냥 어른들이 그냥 시키는 것만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의대를 가고 법대를 가고 이렇게 해야지 내 미래가 결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진로 고민을 시작을 한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이제 진로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게 내가 세상을 얼마나 알지? 지금 과를 선택을 만약에 하면은 이 과가 뭐 대학교 4년 공부하고 그 뒤로 직업 선택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세상을 많이 알고 있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나는 세상을 모른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 엄마도 모르고 우리 아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럴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킨 대로 의대를 가는 게 답인가? 아니면은 뭐 과를 이과였는데 문과로 바꿔서 법대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소프트웨어를 하자, 즉 그때는 컴퓨터라고 했는데 왜 컴퓨터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는지 제가 일장을 막 보다가 이 두 가지 이유가 되게 동그라미가 많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 두 가지가 첫 번째로는 제가 일단 이공계 계열이긴 했는데 이공계 계열인데 막 조선해양공학과, 뭐 원자력공학과, 건축학 이렇게 되게 많이 있는데 배 하나 만드는데 5년 걸린대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내 인생에서 배를 한 5번 만들고 끝날 것 같은데 5번 만들다가 이렇게 내려갈 것도 있고 올라갈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많은 경험을 하기 되게 불편하다. 그래서 단기간에 뭔가 빨리 만들어내는 학과를 선택을 하자 라고 선택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했고요. 빨리 만들면 한 달 만에 뭘 만든다고 막 선배들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빨리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이 모르는 세상에서 빨리 올라가는 로켓을 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유로 가장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컴퓨터공학부를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컴퓨터공학 자체가 그냥 무너져 내려도 뭐 경제나 아니면 뭐 수의학이나 의학이나 아니면 농업이나 이런 데 되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기본이 되는 학문이다라고 들었어요. 하다못해 뭐
은행권을 가도 컴퓨터가 쓰이기 때문에 굶어 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컴퓨터공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저의 판단은 되게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뭔가 만들고 싶을 때 금방금방 만들 수 있고 막 10명, 20명 모이는 게 아니라 2명, 3명이서 빨리빨리 만들어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유일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공학을 하면 뭘 만들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게임 만드는 게 제일 재미있고요. 네, 넥슨이니까 피파 온라인을 가져왔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지우려다가 못 지워가지고 어떤 이런 게임 넥슨에서 퍼블리싱하는 피파 온라인 같은 게임을 만들 때 컴퓨터가 제일 많이 쓰이고 당연하죠. 컴퓨터로 하는 게임이니까. 플러스 이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막 흥미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기반 기술도 되게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기반 기술로는 사실 음성 합성 기술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다음 3시 30분에 하는 김태훈님의 발표 자료가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아서 긴급히 그걸 포인팅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여튼 음성 합성 기술이나 딥러닝, AI 같은 되게 기반 기술도 되게 많이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로켓도 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 하드웨어의 집합체인 로켓을 어떻게 컴퓨터공학부가 만드느냐 하면은 이게 스페이스X라는 회사에서 만든 로켓인데 하드웨어를 막 만들던 회사가 각종 문제들을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기존 비용의 10분의 1을 줄이는데 소프트웨어의 모듈화가 되게 큰 역할을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위키피디아에도 쓰여 있어요. 그 말은 즉 소프트웨어가 없었으면 이런 회사가 없었고 이 회사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엄청나게 영향을 발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아니면 게임을 만들고 아니면 딥러닝을 하고 음성인식을 하고 이런 걸 할 때 과연 컴퓨터를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냐? 사실 배우는 게 어려우면 그만큼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막 국사 배울 때 저는 국사 시간 항상 잤거든요. 국사 빵점 맞을 수 있는데 국사 공부가 진짜 너무 재미없고 괴로워가지고 난 안 맞겠다 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는 얼마나 쉬운지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한 5년 전쯤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적분학을 가르치겠다라고 선언하면 아무도 안 들을 거잖아요. 나는 물리학을 가르칠래라고 선언하면 아무도 안 들을 거고 마찬가지로 나 컴퓨터 가르칠래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컴퓨터가 의미가 있다고 하니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컴퓨터 수업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 학생을 뽑아가지고 수업을 열었는데 100명, 200명 뽑을 수도 있었겠지만 혹시라도 망하면은 30명한테만 미안하다고 하는 게 되게 좋잖아요. 200명 뽑았는데 망해서 한 명 한 명씩 밥 사주면 밥값도 많이 나가고 해가지고 일단 30명 뽑은 다음에 이 학생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쳐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해서 다 비정규직 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머리가 말랑말랑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굳을 대로 굳었던 대학생 내지는 졸업생들 대상으로 이제 컴퓨터 수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수업을 했고 근데 200명까지만 해도 이게 될까 했는데 또 결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500명까지 들었고 500명 가르쳤더니 또 결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1000명까지 들었고 1000명 가르쳤더니 또 결과가 너무 좋아서 1400명까지 늘어났고 한국, 홍콩, 미국, 일본, 호주까지 4개국 진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미적분학을 배우겠다 내지는 물리학을 배우겠다 내지는 법학을 배우겠다라는 게 1400명이 모여서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과목은 아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렇게 사람들의 에너지를 막 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하더라고요. 제 완주율이 거의 반올림하면 90%까지 가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백화점에서 하는 무료 꽃꽂이 클래스만 열어도 다 절반 이상이 다 드랍을 하는데 저희는 되게 재미없게 가르친다면 만약 이 학생들이 끝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수업을 되게 재밌게 한번 해보자라는 방향으로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학문을 한번 끝까지 한번 학생들이 남게끔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여기구나. 저게 이제 한 3년 전에 알파고가 한참 유행을 했잖아요. 알파고 때문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배워야 된다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AI 시대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열풍을 불게 했는데 저희 학생들이 알파고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고 뭐 자기도 인공지능으로 바둑을 두게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사실 비전공자 학생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되게 힘들고 여러분들 학생들 수준에 맞는 되게 재밌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바둑이 아니라 알파고가 아니라 알까고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흰 돌이랑 검은 돌이 서로 알까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돌을 쳐가지고 밀어내는 걸 하고 그래서 내가 직접 돌을 치는 게 아니라 컴퓨터끼리 서로 이제 배틀을 부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자를 잘 치면 굉장히 유리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헤이야! 야, 이거 보셔도 진짜 제가 이게 제가 진짜 있다. 일단 표만만 좋으면 이를 치고 나가는 이거는 많이 걸려요. 네. 타겟책이 일단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펀치거리 왔는데 과연? 이거 아니 괜찮아. 이거 각도가 나왔거든요. 흰돌의 대역전국으로 게임이 끝났는데 사실 남자 둘이 손을 붙잡고 학문을 배우는데 열광을 하는 기회가 진짜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미적분학을 정말 성공적으로 풀었어라고 하면서 옆에랑 손 붙잡고 난리치는 경우가 없잖아요. 항상 그냥 공부 책상에 앉아가지고 되게 띵띵대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지만 이제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저희는 배웠는데 컴퓨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하고 있는 NIPC 대회도 아마 짜릿짜릿한 경험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여러분들 성장을 같이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이 친구들 지금 저희 파이썬을 했는데 파이썬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친구를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한번 배틀을 해보자 라고 해서 비슷비슷한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돌을 알까기를 해나가면서 자기네들의 실력이 점점 증가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돼서 진짜 파이썬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도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막 코드를 짜고 있는, 즉 우리가 어릴 때 한국말 배울 때 막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어 배울 때 막 공부해서 배우는 것보다 진짜 부딪혀서 배우는 게 훨씬 좋듯이 저희는 이런 대회나 아니면 재밌는 요소를 통해서 계속 흥미를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지금 알까기도 했는데 뭐 포커 게임이나 아니면 테트리스 게임 같은 것도 계속 붙여서 인공지능을 엮어서 할 수 있고요. 바둑 알파고도 1등 붙은 다음에 이세돌이랑 붙었잖아요. 저희도 1등이랑 프로게이머 홍진호랑 같이 한번 알까기를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추천왔습니다.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흰돌이 홍진호고요. 검은 돌이 서울대학교팀입니다. 너무 아쉽게 홍준호는 여기서 2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컴퓨터를 배우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말고 이런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마치 한국말 배우듯이 코딩 언어도 놀이를 통해서 충분히 재밌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명한테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라고 아이템을 잡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 대표로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반대표로 축구를 경기한 다음에 뭐 다른 반을 이기면 우리 반이 되게 좋아할 거잖아요.
이렇게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이런 작은 숫자는 어느 정도 내 인생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숫자를 좀 늘려가지고 5,000명한테 한번 긍정적 영향을 끼쳐보자 라고 하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뭐 학생회장 해야 되나? 아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텐데, 대부분 정치적으로 문제를 푸는 걸로 이제 생각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를 확 늘려가지고 5천만 명한테 영향을 한번 줘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대통령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근데 대통령도 긍정적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큰 사이즈로 가려면은 어쨌든 정치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말고 IT에서도 충분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골든타임이라고 있는데, 사람이 응급 상태에 빠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심장이 멈추면은 3분 안에 도착을 해야지 이제 50% 정도로 살아남고, 또 뭐 호흡이 멈춘다 그러면 10분 이내에 구급차가 도착을 해야지 이제 50% 이상으로 살아남고, 피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이제 30분 내로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응급 골든타임을 소방서에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골든타임은 5분이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 딱 전화를 하거나 119에 전화했을 때 5분 이내에 내 집으로 딱 오는 거를 소방서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기록들을 전부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되게 의미 없는 디지털라이즈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초 소방서랑 같이 이걸 한번 디지털화 시켜보자 라고 해서, 저기 머리 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번 NRPC 발표하셨던 넥슨 하재순님 포함해서 4명이서 같이 소방 데이터를 한번 다 디지털라이즈를 해가지고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하루도 안 걸려서 개발을 끝났고요. 개발을 하고 나니까 그 빨간 점이 이제 10분 이상 걸려서 도착한 케이스 119가, 그리고 파란 점은 5분 이내에 도착한 케이스, 그리고 노란 점은 5분과 10분 사이에 도착한 케이스인데요. 딱 찍어보니까 경기도권이 엄청나게 바이올레이션이 많습니다. 10분 넘어서 도착한 케이스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의외로 지방권이 5분 이내에 도착한 케이스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지방의 소방력을 더 분산을 시키고 경기도나 서울에는 이미 소방서가 충분히 많으니까 예산 배정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딱 까보고 의미 있게 도출을 해보니까 경기도나 아니면 서울권에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겠구나 라는 결론을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쩌면 반재미로 했던 프로젝트인데 되게 의미를 많이 찾아가지고 소방서에서 진짜 높게 사는 슬라이드로 바뀌어줬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와대까지 가가지고 발표도 하게 됐고, 예산 편성에 되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의미 없게 쌓였던 데이터를 의미 있게 바꿨더니 5천만 명 국민한테 훨씬 더 좋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거든요. 즉 예전에는 막 되게 힘들게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를 했다고 하면은, 요즘엔 IT 서비스 하나 딱 재밌게 만들면은 진짜 의미 있고 되게 뿌듯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등학생들이 그럼 세상을 어떻게 바꾸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진짜 막 사회를 혁명을 주도하고 가서 데모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자유를 찾아내고, 이런 게 이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하면은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요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야후 고등학생이 만든 앱이, 고등학생이 만든 앱이 야후가 300억 주고 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애플에서는 10대 개발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이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 한번 바람이 확 불면은 그 다음 한국에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열풍이 아무 근시일 내로 아마 발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바로바로 현실에 쓰이고, 단순히 책상에서 공부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현실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너무 실패만 하지 말고 의미 있는 성공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자신의 그릇 사이즈를 점점 키워나가면은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되게 사회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개발자가 되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에 얘기를 막 얘기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 계속 아직 되게 어리신데 너무 막 힘들게 하지 마시고 재밌게 공부하시고 의미 있는 성공을 계속 해나가시면서 훌륭한 개발자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